3월입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렇게 금원이 있고요. 그죠? 첫 달에 1월 달에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으로 2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해서 지금 총 16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2월에는요. 13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을 지급받아서요. 총 얼마인가요? 19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3월 달에는요. 지금 130만 원, 40만 원을 지급받아서 총 17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자, 이제 평균 임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임금을. 평균 임금 어떻게 구한다? 평균 임금 어떻게 구한다?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3개월간 어떤 수당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임금의 총액이래요. 앞에서 봤죠. 우리 임금의 정의가 뭔지. 결국에 사용자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홍길동 씨가 사업주인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들이니까 이게 과연 근로의 대가인지만 따져보면 되겠죠. 근로의 대가인지만. 자, 기본급은 근로의 대가입니까? 당연합니다.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예요. 그리고요, 연장수당은 근로의 대가입니까? 근로의 대가 맞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고요. 야간수당은요? 맞습니다. 역시 근로의 대가예요.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의 대가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얼마인가요? 520만 원입니다. 520만 원을요. 해당 기간에 총 뭘로 나눈다? 월수예요, 일수예요?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저 3개월의 총 일수는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죠. 3개월 동안 총 일수는 89일에서 92일의 사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92일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92일로 나눈 게 평균 임금이다. 얼마예요, 그게? 56,521원이네요. 56,521원.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 뭐 구한 거예요? 평균 임금이다.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평균 임금을 구했어요. 평균 임금을 구하게 되면은 구한 걸 어떻게 쓰냐? 우리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퇴직금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이게 1일분이잖아요. 일수로 나눴으니까 1일분이죠. 56,521원이. 그럼 홍길동 씨가 딱 1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예요? 1년에 30일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30하면 홍길동 씨의 퇴직금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배웠습니다.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는 금원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합니까? 됐죠? 자, 한 페이지만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어와. 평균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월수가 아니라 일수로 나눈다는 점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출제가 간혹가다 돼요. 그래서 넘어오시면요. 방가로 3번 보시면 통상임금이래요. 통상임금이란 정의 한번 볼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래요.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임금이래요. 자, 여기 있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중에 미리 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리 정할 수 있는 게? 얘 아닙니까? 얘? 기본급? 똑같잖아요. 그쵸? 기본적인 근로, 기본적으로 우리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미리 정할 수 있는 건 이 기본급이라고요. 연장 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을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까? 미리 못 정해요. 왜요?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를 얼마나 할 줄 알고 미리 정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미리 정할 수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 기본급이에요. 따라서 이걸 다 합친 평균임금과 요것만 합친 통상임금 중에 뭐가 더 커요? 평균임금이 일반적으로는 더 큰 게 당연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봤어요. 우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뭔지는 봤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 두 가지 구별 실익이 있다고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내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 어떤 금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로 산정하는 애와 이걸로 산정하는 애가 따로 있다고요. 퇴직금은 뭘로 산정했어요? 얘로 산정을 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자,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게 5가지 기억하세요. 1번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뭘로 산정한다? 평균 임금. 2번 휴업, 수당. 3번 재해, 보상금. 4번 퇴직급여. 5번 감급, 제재의 제한. 이렇게고요. 그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 평균 임금의 최저 기준, 해고, 예고, 수당, 출산, 전후, 휴가,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자, 힘드네요. 그렇죠?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 10개예요. 평균임금. 예를 들어서 재보상금은 뭘로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게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걸 암기하는 방식은 앞 글자만 따서 기억하세요. 이렇게요. 연휴재택암, 평해출장연, 평해출연장 이런 식으로요. 평해출연장. 저도 이거 그냥 암기하라고 하면 못해요. 저 지금 안 보고 썼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암기하고 있고요. 우리 시험에 실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왜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굳이 평균 이렇게 수당을 각각 뭘로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없게 되면은 굳이 임금이란 하나만 정해서 굳이 뭐라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구별합니까? 구별의 실익이 어디 있다? 구별의 실익이 바로 이것들이라고요. 뭐는 뭘로 산정하고 뭐는 뭘로 산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라고 해서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들어갑니다. 연차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상금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요. 우리 아까 보셨죠? 퇴직금, 그리고 퇴직급여 등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감급제재, 나중에 취업규칙 보시겠지만 내가 어떤 잘못 등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과오, 실수 혹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감봉을 당할 때 감봉액의 제한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균임금이 일반적으로 크다, 통상임금이 크다, 평균임금이 크다. 그렇죠? 근데 평균임금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디까지만 떨어진다? 까지만 떨어진다고요. 통상임금까지만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나중에 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예고하지 않고 즉시 예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고를 하지 않았을 거 해고를 할 때 미리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해고 예고 수당을 뭘로 산정을 한다?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하러 갔을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 전 휴가 수당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법정 근로 시간을 도구화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